올해로 25년이 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돌아보는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영화제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들도 있는데요. 문화도시 부천이 막대한 예산을 몰아주니 비판 영화제,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2일 부천 상동거리. 인근에 영화제 주요 상영관이 있지만 어디에서도 축제 분위기를 느끼기는 힘듭니다. 요즘은 별로 못 느껴요, 하여간. 상대적 박탈감이라 하면 좀 하여간 그런 게 좀 보이대요. 올해는 오프라인 상영 비중을 늘려 온라인 방식과 병행하겠다고 계획했던 상황. 매년 부천의 이름을 전면에 내걸고 열리는 국제 문화축제에 지역 상권의 기대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활기를 찾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결국 오프라인 상영관의 부대 행사 등을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는 어땠을까? 지난 2017년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기간을 기준으로 축제 이전과 이후의 일대 상권 매출을 비교한 결과 축제 기간 중 소비가 오히려 더 저조했습니다. 막상 지역 상권에서는 수년 전부터 극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들으러만 봤지 사실 누가 그쪽에 전혀 관심도 없고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2, 3년 전부터는 거기서 부천 영화제하고 저희 식에서 상점가들의 이제 매장들하고는 전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영화제 기간이면 부천을 찾는다는 한 관객은 매년 축제에 왔지만 번번이 영화만 보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고 말합니다. 거의 안 둘러보는 편인 것 같아요. 부산국제영화제도 자주 가는데 거기는 많이 둘러보고 오는 편인데 여기는 그냥 극장에 걸려있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영화제 관련해서 구경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영화제와 연계할 지역 내 특색이나 문화 콘텐츠가 사실상 부재한 겁니다. 20회가 넘는 세월 동안 부천만의 장점을 영화제에 녹여낼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반면 해를 거듭할수록 살림살이는 늘어났습니다. 지난 1997년 첫 영화제에서 14억 원에 불과했던 예산은 점차 늘어 2012년에는 39억 원, 2019년에 와서는 5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에 매년 기업들의 후원금까지 더하면 영화제에 쏠린 돈의 규모는 더 늘어납니다. 부천의 다른 국제 행사인 만화축제가 5억 원가량,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10여억 원 규모인 것을 비교하면 많게는 10배가 넘습니다. 또 지난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지자체 지원금 비중은 70%로 국내 또 다른 국제 영화제인 전주나 부산과 비교했을 때도 높았습니다. 부천보다 1년 먼저 탄생한 부산 국제영화제는 매년 1,000억 원에 가까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고 어느덧 하나의 도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무시는 못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화제 관객 유입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한 지점이 지역 상권에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지원과 투자에 비해 문화도시 부천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문자 경제 시대라고 하는 거에 걸맞지 않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방문은 하되 여기서 경제를 활성화해서 돈을 쓰고 가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비대면 상영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욱이 가속화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당장 지역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안팎으로 쉽지 않다면 아예 콘텐츠 확보에 집중 투자해서 영화제 내실을 쌓는 것도 대안으로 주목됩니다. 250편, 280편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중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 기간만 할 게 아니라 온라인상 우리가 만들어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면 어떨까? 코로나19가 모든 이유만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앞으로 어떻게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지 80만 부천 시민이 이제 막 25년을 지난 지역 대표 축제가 나아갈 길을 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